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이번 영상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영입은 실패였습니다. 아시안 쿼터는 기다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자리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팀을 살려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정관장은 가장 중요한 슬롯에 검증되지 않은 선수를 선택했고 그 결과는 단 2경기 만에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두 번째 경기에서 인쿠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은 결국 감독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인쿠시가 단 2경기 만에 실패한 판단을 피할 수 없었는지, 이 선택이 정관장의 치명적인 결과가 되었는지, 그리고 메가 복고설과 관련해 직접적인 정리까지 차분하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배구공 두 번째 경기에서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현대건설 원정 경기, 정관장은 풀세트 접전 끝에 또다시 패배했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3. 자네트는 28점을 기록하며 할 수 있는 역할은 모두 해냈고 세터 최서연 역시 오랜만에 비교적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리시브 라인은 또다시 무너졌고 그 중심에는 다시 한번 인쿠시가 있었습니다. 배구공 숫자가 보여준 냉혹한 현실. 인쿠시의 두 번째 경기 기록은 매우 냉정합니다. 득점 3점, 공격 성공률 17.65%, 공격 효율 마이너스, 리시브 효율 약 4%. 이 수치를 적응 과정이라고 해석하기에는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상대팀은 노골적으로 인쿠시를 향해 서브를 집중시켰고 결과는 매번 같았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리면 세터의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연결은 불안해지고 공격은 급해지며 범실은 늘어납니다. 이 악순환은 올 시즌 정관장이 반복해서 겪어온 패턴이었습니다. 배구공 5세트, 그리고 사라진 존재감. 가장 중요한 순간, 5세트. 인쿠시는 코트에 서지 못했습니다. 워밍업 존에서 경기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그날 경기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이 한 장면만으로도 현재 인쿠시의 위치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믿고 기용할 수 없는 선수라는 의미입니다. 확성기, 이것은 선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인쿠시 개인의 실패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인쿠시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선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시험할 무대가 과연 아시안 쿼터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아닙니다. 아시안 쿼터는 신인을 키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경험을 쌓는 무대도 아닙니다. 프로 무대는 연습장이 아니라 실력을 증명해야 하는 무대입니다. 확성기 정관장에는 기다릴 시간이 없다. 정관장은 현재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매 경기, 매 세트가 절실한 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장을 지켜보며 한 시즌을 끌고 가겠다는 말은 현실과는 거리가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이런 접근이 가능하려면 팀 자체가 안정돼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정관장은 전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결국 인쿠시는 정관장이 요구하는 역할과 맞지 않았고 처음부터 적합하지 않은 카드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확성기 유파위에서 인쿠시까지 반복된 선택의 실패. 이 흐름은 갑자기 나타난 문제가 아닙니다. 시작은 십자인대 부상을 안고 있던 유파위였습니다. 경험 프리미엄이라는 이름 아래 검증된 자원이라는 이유로 고위험 선택을 했고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카드가 인쿠시였습니다. 리시브가 약하다는 점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던 약점이었고 V리그에서 집중 공략을 버텨내기 어렵다는 것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장은 가장 중요한 슬롯에 또 한 번 실험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결과는 2번 연속 실패였습니다. 확성기,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음 시즌으로 향한다. 현재 정관장의 고민은 인쿠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아닙니다. 다음 시즌 누가 공격의 중심이 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메가입니다. 확성기 메가, 직접 선을 긋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메가는 SNS를 통해 직접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내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이 아니라면 쉽게 믿지 말아달라. 염혜선과 같은 팀에서 뛰고 싶다는 발언.
정관장 복고설과 관련된 각종 보도에 대해 메가는 사실상 선을 그은 셈입니다. 즉, 그의 복고는 아직 확정도 공식적인 사실도 아닙니다. 확성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가 다시 언급되는 이유. 그럼에도 메가의 이름이 계속해서 거론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메가는 정관장에서 이미 모든 것을 증명한 선수입니다. 득점력, 공격 성공률, 그리고 세터 염혜선과의 호흡. 이 조합은 설명이 필요 없는 검증된 카드입니다. 여기에 아시안 쿼터 제도가 자유계약으로 바뀌는 환경까지 더해지면서 정관장에게는 분명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메가 본인이 직접 한계를 설정하긴 했지만 그의 복귀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확성기 인쿠시의 다음 시즌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이 흐름 속에서 인쿠시의 입지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단 2경기 만에 상대의 집중 공략 대상이 되었고 리시브에서 버티지 못했고 공격에서도 흐름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아시안 쿼터가 요구하는 즉시 전력 기준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음 시즌까지 동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남은 시즌이 경험의 시간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경험이 재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확성기 이것은 선수의 실패가 아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인쿠시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검증되지 않은 선수를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선택한 선택의 실패입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 인쿠시는 과도한 부담을 떠안았고 그 부담은 선수 개인을 넘어 팀 전체로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린 사람은 감독입니다. 고희진 감독은 이 선택의 이유를 설명해왔지만 지금까지 결과로 증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빠르게 실패를 인정하고 다른 대안을 찾지 않는다면 정관장의 이번 시즌은 반등 없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하위로 마무리될 확률 역시 결코 낮지 않습니다. 프로의 세계는 기다려주는 곳이 아닙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자리는 사라집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정관장이 마주한 냉정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과연 인쿠시는 정말 시간이 필요한 선수였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아시안 쿼터에서 선택돼서는 안 됐던 카드였을까요? 그리고 고희진 감독의 이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배구 이슈 정리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